제3차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은 수십 가지의 성 정체성을 인정하는 성평등이라는 용어가 들어있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 성평등이라는 용어는 현행 헌법의 근본 이념이자 기본 원리인 양성평등과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김인혜 기자가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최근 방영되고 있는 공익 광고입니다. 성평등 사회, 당신의 작은 변화에서 시작됩니다라는 주제로 직장 내 성폭력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성평등이라는 용어를 사용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교계와 시민단체가 제3차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 NAP를 반대하는 이유는 국가가 앞장서 성평등으로 양성평등의 전통적 가치를 해체시킬 것이라는 위기의식 때문입니다. 3차 NAP를 보면 실제로 양성평등과 성평등이라는 용어가 함께 특정한 기준 없이 혼용돼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양성평등과 성평등이 같은 의미이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NAP를 반대하는 전문가들의 의견은 다릅니다. 양성평등은 남성과 여성이라는 두 가지의 성 개념만 포함하는 것이고, 성평등은 남성, 여성 외에 논란이 되는 동성애, 양성애, 다자성애 등 제3의 성을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성평등이라면 양자만 빠지지만 젠더 평등, 이 젠더라는 것이 자기 마음으로 생각하는 성입니다. 그러니까 생물학적으로 남자지만 여자라고 생각하면 여자라고 인정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이 성평등이 실현되면 결국에는 동성애, 동성결이 합법화되는 결과를 낳습니다. NAP의 독소 조항이 한국 사회에 확산되면 어떻게 될까? 양성평등이 성평등으로 대체된 해외 사례를 보면 예상할 수 있습니다. 미국에선 성별 정체성을 존중한다며 공립학교에 트랜스젠더를 위한 남녀 공용 화장실, 탈의실을 도입했습니다. 뉴욕시에선 그 희나, 그녀 쉬 대신 지나 히어라는 인칭 대명사를 쓰고 있습니다. 또 영국은 2004년 성전환 수술을 하지 않아도 성별 정정이 가능한 내용을 담은 젠더 승인법을 제정했고, 캐나다에선 자녀의 동성애 성향이나 성전환을 반대하는 부모의 양육권을 정부가 빼앗을 수 있는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여자, 남자 같이 화장실을 써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불편한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간다는 것은 결국 윤리도덕이 무너지게 되고 또 다음 세대에 잘못된 가치관, 윤리관을 가르치게 되는 결과를 낳습니다. 특히 이번 3차 NAP에는 성평등과 관련한 교육 확대와 문화 확산 등의 계획이 담겨 있습니다. 국어사전에 수록된 성소수자 관련 어휘와 표현에 대한 조사를 통해 이를 개선하고, 방송 프로그램 내 출연자의 성, 인종, 종교, 문화 등에 대한 차별과 혐오 발언에 대한 심의도 강화하겠다는 겁니다. 정부가 모니터링과 심의하기로 한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금지 조항에 성적 지향도 포함됐습니다. 이러한 활동은 성평등에 대한 문화적,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속셈이라며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지금은 법이 아니기 때문에 교육과 문화를 통해서 성평등이라는 것을 모든 국민한테 이제 받아들이게 한다는 거예요. 그냥 양성평등인 것처럼 해가지고 완전히 정착되면 나중에 이 안에 이러이러한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 이런 식으로 가게 돼요. 성평등 용어로 논란이 일고 있는 제3차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 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갈수록 확산되고 있습니다. CTS 뉴스 김인혜입니다.